귀신이 이불을 벗겼다. 귀신이요. 귀신이 마님의 옷을 벗기고 있소. 귀신이 윤과부의 옷을 벗겼다잖아? 아이고 무섭게 밤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월야비기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내려가면 월송리라는 작은 고을이 나왔지요. 이 고을은 참으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을 것이 넉넉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사람들의 입이 더욱 바빠진 것이지요. 여보게, 김씨네 마님이 어제 우물가에서 뭘 했는지 아는가? 아이고, 그것도 모르시오? 박영감네 소가 밤새 울었다는 것 들으셨소? 월송리 사람들은 일보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저녁에 잠들기 전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지어냈지요. 그 월송리에 윤씨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의 남편을 여인 윤씨는 홀로 작은 초가집에서 지냈지요. 그런데 이 윤씨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잠이 많다는 것이었지요. 슬픔에 잠겨서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도 자고, 점심 밥을 먹고 나면 또 자고, 저녁 무렵에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 얼굴만큼은 참으로 곱상하여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게 농담하곤 했습니다. 저 애는 자다가도 시집갈 팔자로구먼. 아이고, 벌써 과부가 되었는데 무슨 시집이오. 그냥 평생 자다가 늙겠지. 윤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민망해하면서도 곧 하품을 하며 다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월송리에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물가 아낙네들이었지요. 이들은 아침마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네 집 담장이 기울었는지, 심지어 어느 집 닭이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까지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서참봉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호라비로 지내는 이 양반은 무엇만 보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었지요. 저 구름 모양을 보게나 분명 무슨 징조일세. 저 까치가 아침부터 우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큰일이 날 것이야. 그리고 셋째는 달수라는 젊은 머슴 총각이었습니다. 28의 나이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순박한 청년이었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윤 씨는 점심을 먹고 나서 여느 때처럼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은 나른하게 불어왔지요. 오늘은 참 좋은 날씨로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자 윤 씨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윤 씨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것이지요. 문고리가 헐거워 바람에 쉽게 열리곤 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서참봉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저것 좀 보게나. 서참봉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문을 열었어. 저 과부에게 귀신이 붙었다니까.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 것은 바람에 열린 문과 깊이 잠든 윤 씨뿐이었지요. 한 아낙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또 시작이시네요. 그냥 바람에 열린 것이잖습니까?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귀신의 손길이 분명했어. 서참봉은 끝까지 우기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서참봉의 말은 신기하게도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과부네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더라. 귀신이 문을 열었다지 뭔가. 아이고, 그러게 혼자 사는 과부 집엔 귀신이 들기 마련이지.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람에 열린 문은 어느새 잠귀신이 나타난 증거가 되었지요. 윤 씨는 우물가에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이 들었을 뿐인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마침 하품이 나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윤 씨를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저 피곤하신 것뿐입니다. 귀신이 무슨 귀신입니까?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과부를 잠귀신이 노린다더라. 밤마다 나타나서 잠을 재운다지 뭔가. 윤 씨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달수는 윤 씨에 대한 헛소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님은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괜한 소문에 시달리시다니. 그날 밤 달수는 결심했습니다. 윤 씨 집 근처를 지나다니며 혹시 모를 일을 살피겠다고 말이지요. 내가 지켜보면 귀신 따위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오. 달수는 윤 씨 집 근처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1시경쯤 지났을까요? 윤 씨 집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방 안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역시 아무 일도 없구나. 처참봉 어르신이 너무 호들갑을 떠신 것이야.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윤 씨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달수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작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귀신이?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잠결에 뒤척인 것뿐이었지요. 달수는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늘 주무시는 것이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윤 씨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지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품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 방 창문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저것은...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춤을 추는 듯 흔들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 같기도 했지요. 달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나타난 것인가?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덮고 있던 호치불이 스르륵 흘러내리며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달수는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귀신이 이불을 벗겼다. 그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신이요. 귀신이 마님의 옷을 벗기고 있소. 그 소리에 근처에서 자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잔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윤 씨도 소란의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 씨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달수는 벌벌 떨며 나무 뒤로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달수가 본 것이 진짜 귀신이라더라. 귀신이 윤 과부의 옷을 벗겼다잖아. 아이고 무섭게 밤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윤 과부야, 밤마다 얼마나 힘들겠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참봉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귀신이 있다니까. 이제 믿겠나? 윤 씨는 억울해서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더워서 이불을 걷었을 뿐입니다. 귀신이 무슨 귀신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지요. 불쌍하게도 귀신에 홀려서 정신이 없구먼. 빨리 무당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달수는 자신이 헛것을 본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그림자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귀신을 본 것일까? 9챕터 은밀한 비밀 귀신의 정체는 마을 사람들은 결국 무당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명운이라는 이름의 무당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0줄의 여인으로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무당이었지요.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운은 윤 씨 집 안팎을 살폈습니다.
방 안도 들여다보고 마당도 돌아다니고 심지어 장독대까지 확인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명운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기운이라. 응. 명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명운은 윤 씨 방 근처에서 밤을 샜습니다. 달수도 함께 지켜보기로 했지요. 한밤중이 되자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으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명운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요. 그림자는 스르륵 움직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이다. 명운이 소리치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달수도 뒤따라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턱하니 앉아있는 커다란 얼룩 고양이였습니다. 야옹. 고양이는 태연하게 울며 이불 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달수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고양이? 10챕터 평화의 정점 통배기의 등장. 그 고양이의 이름은 통배기였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였는데 워낙 먹을 것에 집착이 강해 밤마다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곤 했지요. 명운이 통배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바로 귀신의 정체로구먼. 달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불이 벗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야 이놈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이불 위를 밟고 다닌 것이지. 발톱으로 이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말이야. 명운의 설명에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고양이였다니. 아이고, 우리가 호들갑을 떤 것이로구먼. 서참봉은 민망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양이가 귀신처럼 움직인 것은 사실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잠을 잘 수 있겠구려. 그런 윤 씨를 보며 달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헛소문을 키운 것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미안했던 것이지요. 마님,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윤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달수 총각이 저를 걱정해 준 마음은 고마웠어요. 그 순간 달수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윤 씨의 미소가 유난히 곱게 보였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이 곧 혼이 나겠구먼. 달수 총각이 윤 과부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 일이 있은 후로 달수는 자주 윤 씨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마님, 지붕에 구멍이 났던데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마님, 장독대 항아리가 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윤 씨 집을 찾았지요. 윤 씨도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수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달수 총각이 오려나?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안 돼. 나는 과부의 몸이야. 함부로 마음을 줘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달수가 장작을 패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 씨는 그런 달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총각, 윤 씨가 불렀습니다. 예, 마님. 수고가 많으시니 안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달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됩니다. 제가 어찌 감히. 괜찮아요. 그냥 차 한 잔일 뿐이에요. 윤 씨의 말에 달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차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마시는 차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통배기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야옹.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참봉은 윤 씨와 달수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과부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사실 서참봉은 은근히 윤 씨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젊고 곱상한 과부였으니 자신의 후처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내가 나서야겠어. 어느 날 오후 서참봉은 윤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마님 계시오. 윤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봉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서참봉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다름이 아니라 말이오. 마님께서 혼자 사시니 여간 불편하지 않겠소? 괜찮습니다. 달수 총각이 이것저것 도와주셔서요. 그 말에 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천한 머슴 놈이 말이오? 그까짓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소? 천하다니요. 달수 총각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윤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참봉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님께서 과부의 몸으로 한창 젊은 총각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마을에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오. 그건 참봉 어르신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윤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참봉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좋소. 나는 마님의 안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소만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참봉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고집 센 과부 같으니라고. 좋아, 두고 보자.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 씨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장롱 뒤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이게 뭐지? 윤 씨는 주머니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이 뭔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것인가?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보려는 순간 마침 들어온 달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님, 그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방금 발견한 것인데 두 사람은 함께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참봉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호, 비단 주머니라. 분명 뭔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을 게야. 서참봉은 슬그머니 마을로 돌아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네. 윤 과분의 집에서 이상한 주머니가 나왔다네. 혹시 귀신을 봉인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주의 물건일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빨래를 팽개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 집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귀신 소동에 이번엔 저주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무당을 또 불러야 하는 거 아냐?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명운을 불렀습니다. 명운은 피식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또 저를 부르시다니. 이번엔 무슨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운은 윤 씨 집으로 가서 그 주머니를 보았지요. 이것 참. 명운은 주머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주의 물건이 맞았어. 명운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지금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명운은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메주콩 한 줌과 마른 멸치 2마리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술안주로 숨겨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을까봐. 명운은 멸치를 집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께서 몰래 술안주를 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또 호들갑을 떤 것이로구먼. 하지만 서참봉만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수상한 것은 사실이야. 서참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둘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며칠 동안 궁리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달수에게 다른 마을로 일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서참봉은 마을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르신, 다음 마을에 큰 잔치가 있다던데 일손이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네만 달수 총각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젊고 힘도 세니 딱 맞지 않겠습니까?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결국 달수는 닷새 동안 다른 마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달수가 떠나는 날 아침 마당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예, 마님. 걱정 마십시오. 달수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서참봉은 윤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혼자 계시니 무섭지 않으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소.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참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허, 과부의 몸으로 이렇게 밤에 혼자 계시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윤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참봉은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집이 새도 유분수지.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여느 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참봉은 몰래 윤 씨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내가 나설 때가 되었어. 마치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소동을 피우면 마님께서 두려워하실 것이고 그때 내가 나타나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우. 하지만 윤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참봉은 조금 더 대담하게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옹. 어둠 속에서 통배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서참봉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지요. 으악! 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새 줄기의 붉은 자국이 생겼지요. 그 소리에 윤 씨가 깨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등잔을 들고 나온 윤 씨는 바닥에 넘어진 서참봉을 발견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참봉이 윤 씨 집에 밤중에 몰래 들어갔다가 고양이에게 얼굴을 핥힌 일이 알려진 것이지요. 대체 참봉 어르신이 왜 밤중에 과부 집에? 혹시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닐까? 아이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벌을 준 거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서참봉은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귀신이 나타날까봐 지켜주려고 한 것뿐이라니까.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요. 고양이가 귀신이란 것은 진작에 밝혀졌잖수. 변명은 그만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시오. 서참봉은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달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달수는 서참봉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참봉 어르신, 혹시 이 모든 일이 어르신의 계략은 아니었습니까? 뭐라고? 처음 귀신 소동을 일으킨 것도, 비단 주머니로 소문을 낸 것도, 그리고 저를 다른 마을로 보낸 것까지 모두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달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 참봉 어르신이 유독 윤 과부에게 관심이 많았지. 서참봉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저 윤마님을 후처로 맞이하고 싶었을 뿐이오. 하지만 마님께서 저 총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났소.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체면도 없이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오. 윤 씨가 나섰습니다. 참봉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도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저 둘이 혼이 나는 게 맞아. 그래. 이제 그만 맺어줘야지. 서참봉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고양이가 핥힌 자국이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윤 씨와 달수의 혼례식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잔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오다니. 윤마님께서 다시 행복을 찾으셨구먼. 혼례를 치른 후 윤 씨와 달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윤 씨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지요. 마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군요. 달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서방님. 윤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나무잎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창문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옹, 통백이었습니다. 달수는 웃으며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나 다름없구나. 윤 씨도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녀석이 귀신 행세를 해서 서방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통배기는 만족스러운 듯 가르랑거리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윤 씨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고양이가 들어갔다던데? 이제는 괜찮아. 저 둘이 혼인했으니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래도 고양이가 참 신기해. 마치 저 둘을 맺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웃었습니다. 명운도 나타나 말했습니다. 때로는 귀신보다 짐승이 더 영험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참봉은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차츰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지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욕심을 부린 탓이야. 그는 날마다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서참봉은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윤마님과 달수 총각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렸지요. 서참봉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윤 씨와 달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서참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희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윤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저희도 용서하겠습니다. 서참봉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로 서참봉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호들갑을 떨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요. 얼굴에 남은 고양이 핥힘 자국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곤 했습니다. 이 상처는 내 욕심이 남긴 것이야. 잊지 말자. 마을 사람들도 서참봉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법이지. 그래,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렇게 월송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 씨와 달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달수는 열심히 일했고 윤 씨는 여전히 잠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부인, 또 주무시오?
네, 서방님.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달수는 피식 웃으며 윤 씨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통배기는 윤 씨 집의 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어. 신기한 짐승이야. 서참봉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지냈습니다. 비록 얼굴에 자국이 남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이 상처는 나의 교훈이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모든 일이 참 신기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귀신 소동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좋은 혼인으로 끝났으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아시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소문이지요.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입이 가벼웠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소문내지 말아야겠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누군가의 이야기로 입이 바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송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윤 씨와 달수는 손을 맞잡고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길을 비추었고 바람은 나무잎을 살랑거렸습니다. 부인, 행복하오? 네, 서방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두 사람의 뒤를 통배기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소문이라는 난관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월송리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 조금은 신중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